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광해군이 했던 것을 다 반대로 청개구리가 찾아라는 결론을 내린 인조. 명나라의 사대를 하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바로 여진족의 후금이 일으키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그 스토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후금은요, 명나라가 어리버리버리 하고 있는 사이에 요동반도를 일단 점령을 해버려요. 요동반도가 어딨냐?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지도를 펼치신 다음에 신의주 바로 위에 있는 단동 보이시죠? 대련 보이고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와 있는 반도, 그게 요동반도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명나라 땅이었어요. 명나라 땅인데 이거를 후금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당시 요동반도를 담당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 이름이 모문룡이란 장군이었는데 나름 명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후금군과 굉장히 치열한 교전까지 벌입니다. 네 놈들! 오랑캐놈들! 너희들 감히 후금이 내가 지키고 있는 요동반도까지 넘본다니 용서할 수 없다! 밭!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후금이 점령을 했던 현재의 단동까지 재탈환을 합니다. 단동, 여러분과 가긴 가야 되는데, 단동이 요즘 약간 위험하다고 해요. 물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단동이 맨눈으로 신의주가 보여요. 북한과 중국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 TV 화면에 나오는 압록강 철교 있죠. 압록강 철교가 있는 그 중국 측 도시가 단동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 좀 가난 새끼 쓰는 북한 사람들은 조선족이 아니에요.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동에 가면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북한 측이 항의를 해가지고 저기 그 남조선 아들이 말이야, 우리 저 신의주 쪽 지금 불법 촬영했어. 약간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단동은 나중에 좀 약간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와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가 정리되면 그때 가시고, 하여간 이 후금에 점령됐던 단동까지 다시 재탈환을 합니다. 여기에 명나라 조정이 감동을 해요. 하오 띵하오라. 우리 명나라가 계속 후금한테 맨날 지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 명나라도 후금한테 이기는 날이 왔다 해. 모문룡이라고 했나? 모문룡 크게 포상을 하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포상을 받습니다. 모문룡이요. 계속 지금 치고 내려가서 명나라를 점령해야 되는 누르하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문룡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눈에 가신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대충 박살내고 계속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저 모문룡 저놈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박살을 내버리고 뿔을 뽑아버리자 해요. 그리고 5,000명의 기병을 보내가지고 모문룡을 작살내게 만듭니다. 거기에 모문룡이 약간 당황을 해요. 5,000명? 5,000명의 기병? 말을 타고? 당시 모문룡한테 남아있던 것은 병사 겨우 1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전투가 되나요? 안 되죠. 100명 대 저쪽은 말 타고 오는 5,000명인데. 그래가지고 모문룡이 단동, 지금의 중국 단동이죠. 거기서 후금의 기병들과 싸우다 안 되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조선 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여기에 후금이 약간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도 압록강 넘을까? 조선 땅 들어갈까? 아니야. 괜히 압록강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조선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라고 후금 측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편지를 보내요. 조선 조정에게. 인조한테. 어떤 편지냐면 지금 압록강 넘어서 우리와 싸우던 명나라 패잔병들이 조선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후금 군도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추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라는 편지를 보내요. 일단 나이스하게 나가요. 조선과 뭐 적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요때가 아직까지는 왕이 광해군이었거든요. 광해군이 뭐 우리 조선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 군대와 저들끼리 싸우는 것, 뭐 어차피 뭐 우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허락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광해군은 후금군이 압록강 넘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서 넘어서 들어와요. 야, 모문영 어딨어? 모문영 짜이나 어딨냐고? 조선 땅까지 지금 들어와 있던 모문영 깜짝 놀라서 어디로 가냐면 평안도 앞바다에 있는 한 섬으로 도주해서 들어가요. 지금도 있는 섬이에요. 가도라는 섬. 좀 가도가 아니라 가도라고 평안도 바로 앞에 있는 서해상에 있는 섬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냐면 후금군 만주족 여진족은요. 초원에서 싸우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전 바다 위에서 싸운 경험이 없잖아요. 배도 없고. 그래서 추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모문영은 평안도 앞바다에 있는 가도로 기어 들어가요. 모문영이 가도에 들어가 보니까 괜찮은 거 이게요. 야, 이거 뭐야? 이 가도란 섬에서 저 앞에 평안도까지 보이는데 평안도 땅이 저 후금 병사들 아니냐? 야, 넘어와봐. 수영할 수 있으면 넘어와봐. 못오지? 넘어오지도 못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명나라 조정과도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 왜? 배를 보내면 되니까. 서해 바다 가로질러가지고 산동반도로 거쳐가지고 베이징 들어가면 되니까요. 후금군이 일단은 못 따라와요. 왜? 일단 후금군은 땅에서 싸우는 건 잘하지만 수전, 바다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추격을 못해요. 여기서 멈춰라! 모문영도 딱 일단 도망은 가도란 섬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후금도 못 들어와. 뭐 자기는 한족이니까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서해바다 건너서 베이징 들어가. 뭐 배 타고 한양 들어가서 조선 조정과도 뭐 커뮤니케이션이 돼. 여기다. 여기를 거점으로 내가 요동반도를 다시 탈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모문영이.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에 이제 사람을 보내요. 저기요, 나 모문영인데요. 아직 살아있고 지금 가도란 섬에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요동반도를 되찾으려고 하는데요. 돈 주세요. 지원금 달라고 해요.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그때는 연패하고 있을 때거든요. 후금군한테. 그래? 네가 요동반도를 다시 찾을 수 있어? 오케이. 야, 모문영한테 돈 좀 줘라, 야. 해서 당시 명나라의 공식 이 화폐였던 은전을 줘요. 실버. 은을 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식량을 너한테 주긴 좀 그렇고 하니까 돈 줄 테니까 그 조선 가서 먹을 거 사 먹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조선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화폐를 통해서 뭘 사고 파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물물 교환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돈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조선 가서 사 먹어라. 이게 안 돼요. 임진들한테도 이랬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명나라군이 조선의 임진들한테 지원군으로 왔을 때 다 은돈을 들고 왔어요. 은. 왜? 그 주렁주렁 자기 비상식량, 전투식량을 갖고 오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면서 이 돈 가지고 조선 가서 밥 사 먹으라 해. 아, 시시해. 조선에 가서 못 사 먹습니다. 왜? 조선에서는 돈 받고 뭐 파는 게 없었거든요. 특히 관공서들도 서로 쌀로 거래를 하던 때였는데 일반 백성들한테는 은을 줘봤자 이게 뭐유? 아이고 이거 가지고 국밥 안 파는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굶었어 당시에 명나라
지원군이요. 그래서 모문영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조선의 상황을 모르는구만. 저기 베이징에 있는 명나라 정부가 말이야. 섬도 좁고 가도가 굉장히 조그만 섬이거든요. 여기에 모문영이 끌고 온 그 한족 떨거지들은 사람은 많았어. 당연히 식량이 부족했겠죠. 그래가지고 조선 조정에 저기요, 은을 줘도 안 파니까 밥을 그냥 주세요. 식량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당시 그때가 광해군 때였거든요. 광해군이 거절을 하네요. 저기 명나라 장수 모문영에게 식량을 주지 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문영, 뭐야? 참, 야, 이 조선 왕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비록 쫓겨났지만 나 명나라 장수야. 어디 지금 형님나라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이런 명나라의 장수의 요구를 거절해? 너 딱 두고 봐. 자, 그 조선 왕 이름 뭐라고 했지? 광해군? 딱 기다려, 너. 두고 보자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조선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문용이. 저기, 장군! 무슨 이렇게 호들갑이냐? 조선에서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구테타? 하하. 어떤 일인지 보고 와라. 네,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인간 로봇 인조가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 흥미롭구만. 그 새로 왕자리 들어온 그 인간 어떤 인간인지 좀 가서 확인해봐. 네, 장군. 알고 보니까 인조라는 새로운 왕이 명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에요. 친미가 아니라 여기선 친명 인사였던 거죠. 이제야 광해군 잘 쫓겨났네. 자식, 명나라 장수의 말을 무시하고 말이야. 모문영이요, 이걸 이용하자라고 머리를 팽팽팽팽 굴린 거예요. 인조도요, 지금 구테타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당시에는 조선의 왕이 됐을 경우에 명나라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공식 왕이 돼요. 알아.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도 지금 뭐 반정으로 왕이 됐지만 명나라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가요. 왜? 후금이 요동반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 땅을 이용해서는 중국 땅으로 못 가게 돼요. 그래요? 지금 잠깐 퍼즈 하시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압록강 건너가지고 베이징 가려면은 서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요동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길 거쳐가야 돼요. 근데 그 땅이 다 지금 후금이 차지했거든요. 즉 그 말은 걸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베이징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가장 빠른 루트는 제물포, 지금의 인천 출발해서 티엔진, 그 베이징 바로 앞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는 인천이 있다면 베이징에는 티엔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배 타고 그 베이징 가시려면 티엔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이야 쉽게 가지만 인천에서 티엔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당시 조선은요, 이게 항해 기술이 굉장히 낙후돼 있던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연안 항해밖에 못해요. 연안 항해가 무엇이냐면 무서워서 먼 바다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맨눈으로 육안으로 육지가 보이는 데까지 나와서 그것 따라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포 앞바다에서 배 타고 나왔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왼쪽으로 제물포가 보여야 되겠죠, 산이. 육지가 보이는 상태로 바다에 따라 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연안 항해거든요. 그거밖에 못하던 조선이 어떻게 서해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중국까지 갑니까? 무섭죠. 요거를 딱 모문영이 파악을 한 겁니다. 한양 들어가요. 사람 보내가지고. 조선 전하, 일단 새로 왕 되신 거 콩그레츄레이션스. 지금
베이징 가셔가지고 저희 황제한테 오케이 받으셔야 되는데 못 가시죠? 제가요, 직접 베이징에 가서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그래가지고 모문영이 직접 베이징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잘 지내셨습니까? 황상, 니하오.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인조란 사람이 왕 됐는데, 오케이. 하십시오. 알았다. 오케이다. 그래서 다시 모문영이 한양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해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황상께서 인조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해. 그러면요, 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문영이 고맙죠. 큰 빚을 진 거예요, 지금요. 이걸 알고 있던 모문영이 조선에게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밥 떨어졌다 해. 밥 달라고. 식량 달라. 우리도 가끔씩 돼지고기 먹어야 된다. 삼겹살 달라. 어떻게 고기만 있으면 되냐. 술 달라. 처음처럼이 아니라 빼갈 달라. 점점 인조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조선한테요. 그리고 모문영이 지금 그 가도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요동반도에 있던 한족 도망 다니는 애들 후금한테, 야, 우리도 야 저 섬에 들어가가지고 띵까띵까 한번 살아보자. 가만히 있어도 술이랑 밥 준대요. 하오 띵하오. 점점 가도에는 한족들이 바글바글 하게 돼요. 주말 오후 3시에 잠실 롯데월드 같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량이 부족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놓고 모문영의 그 한족들이 평안도 땅에 상륙을 해가지고 대규모 약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안도민이라고 하면 이 한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밥 달라고 하고 훔쳐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내 쌀이다. 이건 내 소야. 이건 내 돼지야. 꺽꺽꺽. 맞겠죠. 그럼 모문영과 그의 한족 일당들은 대부씨 미안하다 해. 내가 강제로는 안 뺏어간다 해. 했을까요? 아니죠. 이거 너라 해. 야, 그냥 죽여.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인조에게도 보고가 되어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인조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데도 아니라 지금 조선 땅에서 조선인이 살인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인조는 가만히 있어요. 왜? 모문영한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문영이 시도 때도 없이 무슨 말 하냐. 나는 요동반도를 다시 탈환한다. 원래 내 땅이다. 주장을 해요. 근데 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야, 저 모문영이라는 애체 진짜로 정말 바다 건너가서 요동 땅에서 후금이랑 전투라도 벌이면 웃자노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인조가 후금 편을 든 게 아니라 실제로 가도에 있는 한족과 그의 아이들이 바다 건너가서 후금과 전투를 벌인다. 이거는 봐봐요. 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 조선 인조 저 지금 모문영과 떨거지들이 저렇게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말이야. 전투력이 만렙이 된 거. 저 얼굴 때깔 좀 보소 진짜. 살 올랐네. 너거들이 밥 대줘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너거들 둘이 한 패지? 할 수도 있잖아요. 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금이 굉장히 지금 신경 쓰이는 거지. 모문영도 신경 쓰이지만 쟤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 모문영. 근데요, 실제로 모문영이 공격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자. 우리 땅 요동반도 찾으라. 요동반도 지도 한번 보세요. 요동반도 지도를 보시면 요하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 강 따라가면은 만주 벌판 안쪽 깊숙하게까지 들어가요. 왜 요동반도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요하라는 강의 동쪽 지방이라고 해서 요동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하라는 강의 서쪽 지역은
요서 지역이겠죠. 요동 땅을 요하라는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당시 후금의 수도가 캐피탈이 심양이란 도시거든요. 심양까지 모문용이 치고 올라가서 치고 빠지고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후금도요. 모문용과 그의 악당들이 와가지고 지금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수비를 해요. 근데 문제는 후금의 지금 목표는 이 모문용을 막는 게 아니라 명나라 공격이잖아요. 명나라 전면 공격을 못합니다. 후금이 모문용을 막는 데 힘을 써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